이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공유하고 싶은 게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이 책이 원제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원제가 fearless잖아요. fearless가 딱 영어 단어로는 모르겠는데, fear는 두려움이고 리스 하면은 그거의 부정어니까 두려움이 없는 뭐 그런 책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용기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냥 두려움을 다루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희한하게 읽을수록 뭔가 용기가 나는 그런 책이었어서 이제 서평을 쓰려고 자료를 찾아보다가 fearless의 단어 뜻을 보니까 두려움이 없는, 용감한이더라고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내용의 이거랑 뜻과 너무 잘 맞아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두 번째는 이 책의 풀어나가는 방식이었어요. 처음부터 스토리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 동안 유난히 가슴에 와닿거나 당신의 상황에 적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어떤 비결이나 비법으로 삶을 개조하려는 시도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이해하며 받아들인 교훈이 훨씬 오래 남는 법이다.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바로 제 상황에 적용이 되고, 적용하고 나서도 저 사람도 이랬었지라는 게 연계가 돼서 이론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랑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저는 원래 좀 긍정적인 편이거든요. 긍정적이다 보니까 만족을 잘 해요, 현 상황에.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는 기회가 필요한데, 그 기회를 이 책이 준 것 같아요. 성공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아직도 마흔 초반인데 있어요. 특히 20대 때 그 수험 생활 실패한 거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시험 합격해서 안정적으로 평생 사는 게 성공인 줄 알았는데, 여기 14장에 보면 공포를 새로운 이야기로 대체하라는 이거를 읽고 저 자신을 꺼내놓고 보고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때 20대 막 힘들었던 나, 지금에도 주변에서 되게 다 안 됐다 막 이런 시선이 있으니까 꺼내놓고 나를 공감해 보니까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 여기 공포를 새로운 이야기로 대체하라고 나오면, 이걸 보면 환경을 바꿀 수는 없으면 마음가짐과 정체성을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때는 도전을 했었고 실패는 했지만,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거죠. 그냥 시험 한 번에 합격해서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좋은 습관을 반복하자. 그래서 아침에 헬스장 가고, 또 이렇게 독서 모임 취미하고 등산 가고, 고시 공부가 다가 아니다, 이런 것도 공부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좋은 습관을 반복하자 하고, 또 이제 공포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이제 미혼인데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지금은 좋은데 혼자 되는 공포도 있어요. 이러다 고독사하는 건 아닌가. 솔직히 말하면 친구들은 이제 애 보기 바쁘고 같이 할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런 공포도 조금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또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혼자 살아야 되니까 퇴직 후에도 20년 이상 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꾸준히 공부해서 준비하자. 나의 정체성이나 마음가짐을 좀 긍정적으로 새로운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20대 때 그렇게 되지 못한 거를 꺼내놓고 나를 공감하고 보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좀 많이 울었는데 지금은 눈물이 안 나오네요. 그때 다 울어서. 인상 깊었던 점은 이제 18장에 공포를 진정한 유대감으로 대체하라. 회사에서 어느 조직에 속해 있는데, 사실 조직이라는 게 어떻게 겉으로 보면은 되게 무감각하고 아주 냉소적이고, 그리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공포가 가득한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싱크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심리학 책을 읽으면서 조금 나아진 부분이 뭐냐면은 팀원들 간의 소속감, 안정감, 그리고 특히 나를 먼저 좀 내보여야 그 다음에 소속감과 친밀감이 생긴다는 부분을 좀 늦게 깨닫게 됐어요. 그 전에는 저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프라이버시니까 뭐 나도 말하지 않겠다, 많이 물어봐도 그렇게까지 깊이 얘기는 안 해드렸었는데, 실제 이제 이런 책들을 읽고 내가 그분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보일 필요가 있고, 내가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실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면서 그분들이 나에게 혹은 내가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어떤 것이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실천함으로써 제 스스로가 안정감을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서 이 책에서 이제 공포를 진정한 유대감으로 대체하라 이런 부분들이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 책 읽고 초반부에 긍정에 숨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거나 그런 공포, 불안감 이런 게 있을 때 최대한 긍정적인 거나 좋은 것들로 이렇게 덮으려고 했던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긍정에 숨지 말고 그런 공포에 대면하고 그런 걸 스스로 그런 거를 이제 이미지화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 그런 공포나 그런 불안감들을 내가 안 좋은 거니까 피하려고 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긍정에 숨지 말고 좀 대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부분이 좀 좋았고 긍정하는 나도 좋고 공포를 직면하는 나도 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그런 좋았던 모습들을 가지고 그것도 나로 인정을 하면서 지금의 그 공포를 직면한 나도 인정을 하면서 이게 극복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저도 또 공감됐던 것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좀 보이게 해야 된다. 공포에 관련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이미지화하는 거, 상상하는 거 그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 공포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내면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볼 수는 없는 건데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이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도 나왔듯이 상상하는 거, 이미지화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추천하는 게 이심점심이에요. 타인의 관점으로 생각을 할 때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이미지화를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상대방도 느낄 수 있고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심리학이 이제 또 한편에서는 그 저희가 상상화하기 더 쉽게 이런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스토리를 풀어가지고 나눠주어가지고 그런 공포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마침 거의 완벽한 하루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독서 2시간 하고 그리고 그다음 마침 또 2시에 아까 김익형 교수님? 네, 그분 강의 들어가지고 듣고 또 책 읽고 서평 쓰고 지금 온 건데 아까 김익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그게 너무 떠올라요. 그 강의에서 기록을 한다는 것은 내재화된 거를 그러니까 표현하나 구체화, 내 피부로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들을 다 메모해놨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만큼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의 좋은 이야기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니까. 근데 이거를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하신 분들은 이제 다 자기의 재산이 되는 거니까 그런 귀중한 시간이었던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스터디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